양의 실수 k와 함수 fx는 ax 곱하기 x-b, ab는 자연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수 gx를, gx는 x가 b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로,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k 곱하기 f의 x-b로 정의를 했네요. 이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g의 6은 마이너스 8이라는 것과 방정식 절대값 gx가 equal b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5개이다 라는 조건이네요.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1이 함수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하자. 함수 hm-에 대해서 m이 t보다 작은 쪽에서 t로 다가갈 때 hm의 좌극한이죠. 그 다음에 m이 t로 다가갈 때 hm의 우극한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6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gx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이라고 하고 요걸 y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a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 x가 b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b가 자연수니까 양수 쪽에 이렇게 b가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요. 따라서 요 그래프는 a도 자연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0과 b에서 만나는 이런 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x가 b보다 작을 때의 gx의 그래프가 되고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fx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거기에 k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k가 1이다 그러면 요 똑같은 게 그냥 평행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k가 1일 때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k가 1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k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양의 실수 k라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건 k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k가 1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 조건에서 봤더니 방정식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b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요, 절대값의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역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지워볼게요.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운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y는 b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여기 있다 그러면 까만색 그래프 보는 겁니다. 교점은 2개밖에 없고요. 여기 있으면 4개가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6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3개가 되고 여기 있으면 0개가 되는 거니까 5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k가 1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k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신 다음에 요거 지워볼까요? 요거 지워보이면 이제 요 까만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접혀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텐데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서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 이렇게 해서 5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든가 혹은 0과 1 사이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K가 1보다 큰 경우를 보는 겁니다.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요 초록색 그래프 보면 되는데, 자, 그때에 교점이 5개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B가 여기 있을 때 얘기겠죠. 그래서 Y는 B가 여기 있을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요 fx의 꼭지점이 접혀져서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얘 꼭지점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B죠. 따라서 2분의 B에서의 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접혀져서 올라왔을 때 B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2분의 B를 대입하면 A 곱하기 2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2분의 B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곱해지는 꼴이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냥 없애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없애주시면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B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을 B로 나눠줘도 상관없고요. 따라서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모두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는 A가 1이고 B가 4인 경우, A가 2이고 B가 2인 경우, A가 4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4인 경우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A가 1이고 B가 4면 이때 이 fx가 뭐가 되냐 하면, 자, A가 지금 1이죠? 그러면 x에 누가 되는 겁니까?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fx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G의 6은 어디쯤 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B가 4니까요. 그럼 여기가 8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6 값은요 4와 8의 중앙에 6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의 6은 여기죠. 4보다 큰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x가 6을 대입하면 b가 4이기 때문에 f의 2의 k배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k배의 f의 2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k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양의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gx를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요, gx는 자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요건 그냥 fx인데 요것도 이렇게 써볼까요? x의 x-4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1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x가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k가 2니까 2배에 그 다음에 f의 x-4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x-4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긴 x-4, 그 다음에 x-8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언제냐 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 k배에, 그러니까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k가 2니까 f의 x-4니까 여기 x 대신에 x-4를 대입하면 x-4, x-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언제냐 하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가능한 gx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나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를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 A도 2이고 B도 2인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2인 경우를 볼 건데, 자, 이렇게 되면 B가 2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G의 6은요, 4보다 더 큰 쪽에 6이 있으니까 6에서의 G의 함수값은 이게 접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부분이니까 그때 함수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A가 4고 B가 1인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럼 B가 1이면 오히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6은 2보다 큰 쪽에 있고 2보다 큰 쪽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양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1보다 큰 경우에 GX로 가능한 것은 얘밖에는 없다라는 거니까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적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린 이제 K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다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K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교점이 5개가 되는 경우가, 요게 이제 어떻게 됐을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됐을 때 교점이 5개가 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가 B니까 여기가 2B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 딱 정중앙, 여기가 어디냐면 X가 2분의 3B가 될 때입니다. 2분의 3B에서의 G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접혀 올라오기 전에는 아래로 있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2분의 3B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K에다가 자 2분의 3B를 넣으면 F에 누가 되냐 하면 2분의 B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F의 2분의 B라는 건 그냥 여기에다가 2분의 B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B를 대입하면 자, K 곱하기 A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없애주시고 B가 자연수니까 양변을 B로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K 곱하기 A 곱하기 B가 얼마와 같다? 4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K는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아까처럼 A, B가 4면 뭐 A가 1이고 B가 4다. A가 2이고 B가 2다.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결국은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6이 0과 B 사이에 6이 있거나 혹은 B와 2B 사이에 6이 있거나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6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요. 6에서의 함수값이 양의 값이든가 0, 여기도 0이죠. 여기도 0이고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6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려면 6은 0하고 B 사이에 있던가 B하고 2B 사이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자 만약에 6이 0하고 B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6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F의 6을 요 식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 넣으면 뭐가 되냐 하면 A 곱하기 6 곱하기 6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요걸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6이 B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음수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B-6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A와 B-6을 곱했을 때 그 결과가 3분의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자연수인 거 알고 있고요. 지금 B가 6보다 큰 자연수기 때문에 B-6도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3분의 4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따라서 6이 0과 B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보다는 6이 더 크고 이거보다는 2B가 더 크다. 요 범위에 6이 있을 때는요. 이제 함수식을 뭘 사용해야 되냐 하면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K 곱하기 F의 6-B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fx가요. A의 x 곱하기 x-b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6-b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 값은 k 곱하기
A에 자, 요 x 대신에 6-b 대입하는 거니까 6-b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6-2b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K도 양의 실수고 A는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되려면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6이 B보단 크니까 요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6이 2B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면 결국 B는 누구보다 3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가 양수니까 6보다 B는 작죠? 그러면 우리가 요 B의 범위를 3보단 크고 6보단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자연수 B라고 했으니까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 아니면 5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B가 4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B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K 곱하기 A 곱하기 B에다 4 대입하는 거니까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8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5를 대입하면 자 B가 5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5 대입하면 K 곱하기 A 곱하기 얘는 1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8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가 4든 B가 5든 관련 없이 우린 뭘 볼 수가 있느냐? K 곱하기 A가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K 곱하기 A가 2가 되면요, 요 부분이 2가 되어서 결국은 B가 2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곱해서 4 돼야 되니까요. 근데 B는 지금 4 아니면 5만 가능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B가 2가 나왔으니까 이건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0과 1 사이에 K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다 지워버리면 가능한 G라는 거는 아까 구해놨던 누구밖에는 안 된다, 요거밖에는 안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X를 그냥 이걸로 확정을 시켜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요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요 그래프에서 이거 다 지울게요. 요거 다 지우고 K가 1보다 큰 경우니까 K가 1보다 큰 경우라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올라오게 되고, 요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요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 계속 읽어볼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1이 함수 y는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하자. 함수 hm에 대해서 자, m이 t로 갈 때 좌극한 그때 hm과 그 다음에 m이 t로 갈 때 우극한에서의 hm, 그러니까 요 두 좌극한 우극한을 더해서 6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mx-1이라는 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얘네들과의 교점의 개수가 hm이에요. 따라서 자,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0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게 언제냐 하면 요때입니다. 요때 교점이 생기면서 교점은 그때 하나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어디냐면 여기서 요렇게 연결이 될 때입니다. 요렇게 연결이 될 때. 그죠? 그러면 요때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교점이 두 개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요 사이에서는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게 언제냐 하면 얘가 이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4개, 4개, 4개 됐다가 언제? 요때입니다. 요때. 여기에 딱 접할 때.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그래서 요때는 정확하게 몇 개였다가 요때 정확하게 3개가 되고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보다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가 생기죠. 요 까만색 곡선과 한 번 만납니다. 그 다음 계속 올라가면 요 초록색 곡선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 교점을 만들게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요 파란색 직선보다 더 커지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또다시 2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영역, Y축이 되기 직전까지 요 영역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이 직선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빵개입니다. 그럼 이 빵개가 어디까지 빵개가 되느냐? 그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서 여기에 딱 접할 때가 있겠죠. 여기 딱 접할 때, 요 때가 다시 한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뭐가 됩니까? 교점의 개수는 0개고요. 여기서 한계가 됐다가 이거보다 커지면 이 Y축과 요 파란색 직선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2개가 되는 거죠. 여기 2차 곡선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T로 갈 때의 HM의 좌극한과 그 다음 T로 갈 때 HM의 우극한을 더해서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들을 경계로 좌우에서의 교점의 합이 6이 되는 데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요렇게 2개 하고요. 요렇게 2개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의 기울기가 바로 좌극하는 2가 되고 우극하는 4가 되어서 그 극한의 합이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울기가 요 파란 직선과 같을 때 요때 좌극하는 4하고 우극하는 2여서 그 합이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2개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지금 B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4,0이 됩니다. 따라서 0,-1과 4,0을 지나가는 거니까 기울기는 4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선이 요 초록색 곡선과 접할 때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 곡선은 요 부분인데 얘가 접혀져서 올라온 거죠.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단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mx-1과 누가 마이너스 2배의 x-4 그 다음에 x-8 얘가 접할 때 m값이 얼마냐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는 전개하면 한 번에 갑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x인데 얘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24x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48에 30인데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m-24의 x 그 다음 요거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 플러스 63 이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m-24 전체 제곱 그 다음 빼기 4배의 곱하기 2 곱하기 63 이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m-24라는 값은요. 자, 요거는 8 곱하기 얼마 됩니까? 8 곱하기 97의 63이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m값은 얼마가 가능하냐 하면 24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제곱은 밖으로 나오면 6배의 루트 1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2개가 나오냐 하면요. 사실 이 2차 곡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될 텐데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요런 직선이 하나가 또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렇죠. 예. 따라서 2개의 기울기 중에서 우리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요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는 24 마이너스 6루트 1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t 값이라는 것은 요 기울기, 경계가 되는 기울기니까 아까 4분의 1일 때도 t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이 요 값일 때도 t도 가능한 겁니다. 결국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 더하기 24, 그 다음 빼기 6 루트 14, 요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문제에서 말한 뭡니까? p 플러스 q 루트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Q는 유리수다라고 했으므로 P라는 값은 4분의 1 플러스 24라고 보시면 되고요. Q라는 값은 마이너스 6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12배의 P 플러스 Q의 값, 요거는요 결국은 12배의 4분의 1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값 계산해 주시면 3 플러스 18이 10개가 있으면 180이고요. 거기에 2개가 더 있는 거니까 32인가요? 36이죠. 맞죠? 36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39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39를 더해주면 2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219입니다.